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신혼을 즐기고 있는 결혼 7년 차 여자입니다. 결혼 7년 차인데 아직까지 무슨 신혼을 즐기고 있냐고요? 결혼한 세월 말고 제가 느끼는 기분으로 따지면 요새가 가장 신혼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복장 터질 만한 제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전 금속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 오랫동안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회사인데 함께 계신 분들도 좋고 적성에도 잘 맞아서 쭉 한 곳만 다니고 있었죠. 그 덕분에 넉넉하지 못한 집에 도움도 줄 수 있었고 제 미래를 위해 조금씩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 회사는 아주 고마운 곳입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도 이 회사에서 만나게 됐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기술자였는데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가 회식 자리에서 연인으로 발전해버렸습니다.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 회사가 남편을 소개시켜준 셈이고 술이 남편으로 만들어준 거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공식 사내 커플이 된 우리 두 사람은 이듬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상견례도 무사히 잘 마쳤고 결혼 날짜도 길이를 택해 잘 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느 커플이 겪는 일처럼 결혼 준비가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원수 같은 돈이 문제였는데요. 사실 남편 쪽 집안도 우리 집안 못지않게 형편이 빡빡한 편이었어요. 2년 전 식당을 하다가 크게 말아먹은 예비 시아버지, 미용 쪽 유튜버를 하겠다고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는 시누이, 공무원 준비만 6년째라는 도련님, 거기에다 갯돈을 2번이나 날리고 다단계로 몇천만 원을 떼인 예비 시어머니까지 정말 멀쩡한 사람이라고는 신랑밖에 없는 그 집안에서 장남을 결혼시킬 만한 여력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신랑이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솔직히 그 돈으로는 전셋집을 구하기는커녕 아파트 월세 보증금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저랑 결혼하려면 없는 돈이라도 구해오라고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 시아버지는 일당 받는 공사장에서 일하시고 대출금 이자 갚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저 결혼한다고 1,000만 원을 보태십니다. 부족하지만 이걸로 혼수라도 하라고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만한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고달팠을지 짐작이 되었기에 금방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다 키워놓은 생떼 같은 자식, 다른 남자랑 집 나가서 살겠다는 딸이 뭐가 예쁘다고 돈까지 내놓으실까요? 마음이 서글프고 애달파서 결혼을 물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효도라는 생각이 들면서 힘든 환경 탓하지 말고 형편에 맞춰 살자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일단 돈을 모을 때까진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월세는 나가지만 둘이 같이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집은 좁았지만 차츰 넓혀가는 재미로 살기로 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돈이 없는데 아이처럼 투정만 부릴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식을 한 주 앞둔 어느 날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도 할 겸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나와서는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수정이 왔니? 며칠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 눈에 온통 수정이 너밖에 없어서 그런가? 아이, 어머니도 참. 요새 나한테는 우리 예쁜 며느리밖에 안 보인단다. 어서 밥 먹게 앉아. 시어머니는 참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친정엄마보다 더 잘해주셨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시댁 형편쯤이야 뭐가 중요할까 싶기도 했네요. 부족하고 없는 살림이라도 시부모님 사랑 받으면서 지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수정아, 오늘 삼겹살 구워 먹기로 했는데 괜찮지? 네, 어머니, 저 고기 좋아해요. 그래, 너 온다고 특별히 흑돼지로 사왔다. 오늘은 오붓하게 식구들끼리 고기나 구워 먹자꾸나. 시부모님 두 분, 그리고 신랑과 저, 시누이와 도련님까지 6명이서 거실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웠죠. 시댁이 워낙 좁아서 숟가락질을 할 때마다 어깨가 부딪혔지만 불편하다는 생각보단 정겹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손수 삼겹살을 구워 쌈을 건네주시는 시어머니도 감사했고 절 흐뭇하게 보는 시아버지도 따뜻했어요. 물론 무뚝뚝한 도련님과 얄밉게 말을 하는 시누이가 좀 그랬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제 저도 이 집안 식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뭔가를 건네시는 겁니다. 수정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 사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새 신부 옷도 해주고 예물도 해줘야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영 그렇잖니. 내가 그런 건 못 해주는 대신 이거라도 주고 싶어서.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해주신 진주 목걸이야.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나서 볼품은 없지만 나한테는 귀한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겠니? 어머, 정말요? 정말 이 귀한 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받아준다면 정말 좋겠구나. 당연하죠, 어머니. 이렇게 귀한 걸 제가 왜 싫다고 하겠어요. 정말 감사하죠. 저 진짜 너무 좋아요, 어머니.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다. 나한테는 우리 엄마 추억도 있고 나 시집 와서 고생했던 기억도 있는 소중한 물건이란다. 우리 수정이가 이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해 줬으면 좋겠어.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죠. 정말 대대손손 간직할게요. 정말 오래된 진주 목걸이였지만 전 명품 목걸이를 받는 것보다 기뻤습니다. 시어머니의 어머니, 어쩌면 또 그 어머니가 물려주셨을지도 모를 이 귀한 물건을 제가 잊는다는 게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이제 진짜 식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어김없이 다가왔고 전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눈물도 보았고 신랑의 한박 웃음도 보았고요. 친구들의 환호성과 축하를 받으며 전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 긴 인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식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지만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제가 패백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도련님과 아가씨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죠. 두 사람은 가까이에 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아, 결혼식 정말 피곤하다. 결혼식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누나도 참 결혼식 내내 식당에 앉아 있었으면서 불평이 왜 그렇게 많아? 그래서 더 고역인 거야. 할 일 없이 시간 때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넌 오빠 결혼식에 얼마 넣었니? 얼마? 내가 형 결혼식에 돈까지 내야 하는 거야? 뭐? 그럼 형제가 안 내면 누가 내니? 아, 그래? 그건 내가 몰랐네. 난 그냥 우리 집 혼사니까 안 내도 되는 줄 알았지. 그러는 누난 얼마 냈는데? 나도 안 냈어. 요새 누나가 화장품 사느라 돈이 좀 나갔거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입 닦았지. 아, 뭐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 야, 너랑 나랑 똑같니? 하긴 뭐 백수 남동생, 여동생 둔 오빠 잘못이지 뭐. 뭐 어때? 어차피 오빠는 새언니랑 나가 살 건데 잘 살길 빌어주는 게 최고 아니겠어?
오랜만에 옳은 소리 하네. 도련님과 아가씨의 철없는 대화에 실소가 터지는 겁니다. 아무리 철부지들이라지만 다 큰 성인이 할 말은 아니지 싶더라고요. 형,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미리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런 도련님 아가씨가 우리 신혼생활에 딴죽이나 걸지 않을까 은근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신혼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작은 신혼집이었지만 우리 두 사람만 오롯이 산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수정이니? 네, 어머니, 저예요. 그래,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들러라. 너 좋아하는 잡채 해놓을게.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에 오빠랑 함께 갈까요? 아니, 종혁이는 내버려 두고 우리 둘만 만나자. 내가 기니 할 말도 있고 해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남편을 두고 보자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무척 궁금해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죠.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할 말 있다고 오빠 빼고 둘만 보자시는데 뭐 아는 거 있어? 그래? 글쎄, 난 들은 얘기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지? 그러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전 궁금증을 참고 어머니를 만나 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나도 이런 말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말할게.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다른 게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종석이가 벌써 몇 년째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잖니. 도련님이요? 네, 도련님이 공무원 준비하는 거야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놈의 자식이 벌써 몇 년째 학원비만 받아가고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나도 애 같아 죽겠어. 그런데 네 시아버지가 식당 할 때야 그럭저럭 학원비를 대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부담스러워서 시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일당 받아와서 겨우겨우 풀칠하고 사는데 그놈의 학원비까지는 도저히 힘들단 말이다. 그렇다고 공무원 때려치우고 돈이나 벌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종석이 학원비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네? 제가 도련님 학원비를요? 그래, 미안한 소리다만 그렇다고 걔가 평생 학원만 다니겠니? 그래도 몇 년씩 공부해온 게 있는데 올해나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 그때까지만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이 엄마는 도저히 힘에 부쳐서 못하겠다. 네 결혼 전에는 네 남편이 학원비도 도와주고 생활비라도 주곤 했는데 글쎄 이놈의 자식이 이제는 너한테 허락 맡아야 된다는구나. 그래서 널 불렀다.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지? 네? 정말 예상 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도련님 학원비를 부담하라는 말,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도련님이 먼저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부모님이 학원비 되는 걸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일을 하면서 학원비를 벌든가 그게 아니면 시험을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는 했어야죠. 솔직히 도련님 학원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시부모님 용돈을 달라면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학원비를 내놓으란 말은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놓고 싫은 내색은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종석이 때문에 엄마가 속을 좀 끓이긴 했지. 걔가 학원을 다닌 지가 벌써 5, 6년은 된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련님 학원비까지 내는 게 맞냐는 거지. 도련님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도련님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하냐고. 당신이 중간에서 알아서 해결했어야지. 나한테 허락 맡으라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다면서.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어머님 기분이 어떻겠어? 에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리고 결혼 전이야 엄마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당신 남편인데 당신한테 당연히 허락 맡아야지. 그리고 학원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몇 달 내주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할까? 오빠, 지금 돈이 많고 적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오빠 말대로 내줄만 하면 도련님이 직접 벌어서 학원 등록하면 되겠네. 안 그래? 그렇긴 한데 이놈의 자식이 워낙 몸쓰는 일을 싫어하더라고. 알바도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암튼 이번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몇 달 도와주긴 할 건데 당신이 도련님한테 확실히 말해두는 게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3개월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래 알았어. 내가 언제 종석이 만나서 딱 부러지게 얘기해둘게. 그래, 그럼 약속한 거다. 그렇게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제가 직접 도련님을 만나서 3개월치 학원을 끊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철딱선이 없는 도련님은 당연하다는 태도로 일관을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형수. 네. 그런데 기왕이면 6개월로 끊어버리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었을 텐데 할인이 그만큼 크거든요. 아, 그래요? 괜히 돈 아끼려다가 손해라니까요. 이럴 땐 과감하게 지를 줄도 알아야 해요. 네? 뭐라고요? 생각 없이 나불대는 그 주둥아리를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대만 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더군요. 무슨 지형이 돈 쌓아놓고 사는 재벌인지 아는 건지 아니면 고마움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소갈머리 없는 시동생 결혼식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도련님에게 현실 파악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 이 돈도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도련님 학원 끊어준 돈 우리 두 사람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보답하세요. 네? 네? 아니 형수님, 지금 학원 몇 개를 끊어줬다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이거 형이랑 얘기 다 된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제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도끼 눈으로 노려보지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지는 겁니다. 시어머니 얼굴 봐서 참고 있었더니 혹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도련님,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 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도련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제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시면 이제 도련님 손으로 직접 돈 벌어서 등록하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월세 살면서 학원비 내주고 있는 거 모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거나 철없이 행동하시면 저 도련님 안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또 저러신다. 농담한 걸 가지고. 걱정 마세요. 제가 공무원만 합격하면 우리 형수님 명품백 근사한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웃지 좀 마시고 저 지켜볼 거예요. 그렇게 쏘아붙이고 쌩하게 돌아왔네요.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쓰면서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하는 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런데 더럽고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딱 드는 겁니다. 예, 수정아.
너 학원 끊어주면서 종석이한테 뭐라고 그랬다며? 어쩜 그깟 학원비 몇 푼 대주면서 애기를 죽이니? 종석이도 엄연히 시댁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굴어도 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됐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싫다고 하지. 왜 된다고 해서는 이 사다를 만드니? 넌 시댁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생색을 내려던 게 아니라. 시끄럽다. 아무튼 너한테 실망이 아주 크구나. 내가 널 그렇게 아끼고 예뻐했는데 사람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치니? 됐다. 이만 끊자. 시어머니는 제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건 뭐 덤터기란 덤터기는 제가 다 뒤집어 쓴 꼴이 됐습니다. 갑자기 돌변하시는 어머님,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밤새 열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는데 가슴을 치며 겨우 화를 삼켰네요.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을 말했지만 남편은 태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당신이 종석이한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잘 설명드릴 테니까 화 풀리실 때까지 내버려둬. 아니 오빠 정말 심각하다니까. 나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 그런데 솔직히 나 욕먹을 짓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고마움도 모르고 삐죽대는 도련님한테 그 정도도 말 못해?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당신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종석이 그놈이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저래. 지도 돈 벌어보고 돈 때문에 눈물도 흘려봐야 정신 차리지. 아휴 진짜 나 속상해 죽겠어.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어? 성격이 순하디 순한 남편이야 늘 제 편이죠. 정작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속상한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장남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자란 시댁 형편 조금이나마 거두려고 애를 쓰는 거고 사람 구실 못하는 동생들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 끼어있는 남편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럴수록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 목구멍도 포도청인데 시댁 식구들까지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능력이 있다면 100번 돕는 게 맞겠지만 되지도 않는 능력으로 허세를 부리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시아버지의 환갑이 다가오는데 남편이 제게 넌지시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아버지 환갑잔치를 해야 할 텐데 몇 명 정도 예약을 해야 하지? 환갑잔치? 아버님 환갑잔치 해드릴 생각이야? 그럼 환갑인데 당연히 잔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용돈이랑 선물 드리는 게 아니라 잔치를 하겠다고? 그런데 오빠, 누가 요새 환갑잔치를 해? 에이, 그건 아니지. 아버지 무병장수 기원해 드리려면 친인척들 부르고 행사 도우미 부르고 크고 성대하게 잔치를 해야지. 뭐? 칠순도 아닌데 그렇게 요란하게 잔치를 연다고? 그럼 사람들이 욕한다니까.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면 되지. 수정아, 너 시아버지 환갑인데 그렇게 그냥 넘어간다고? 그 말은 좀 서운한데? 아니, 오빠, 그게 아니고. 그때도 그런 남편을 설득하느라 한참 진땀을 뺐습니다. 장남 마음이야 왜 모르겠어요. 전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자는 게 아니라 분수에 맞게 살자는 겁니다. 요새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그 비용이면 차라리 금이나 현금으로 드리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시동생 학원비 사건 때문에 전 시어머니에게 딱 찍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 두어 달쯤 흘렀을까요?
시어머니의 화가 어느 정도 풀렸겠거니 생각을 하고 여수에서 특별히 주문한 갓김치를 싸들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갔죠. 시어머니가 갓김치라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하지만 시댁에 발을 디디는 순간까지 분위기가 정말 냉랭하더라고요. 전 애써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없는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여수에서 시킨 갓김치인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드리려고 정말 잘하는지 골라서 주문한 거예요. 갓김치? 예, 나이 들수록 김치처럼 염분 많은 음식 줄여야 하는 거 몰라? 넌 네 시애미가 빨리 죽으라고 이딴 거 주는 거니 뭐니? 네?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김치를 주려거든 네가 직접 담가서 줄 생각은 안 하고 사다 주는 게 어딨어? 넌 정성이라는 것도 모르니? 시어머니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서슬퍼런 날이 서 있는데 남편까지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어유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수정이가 엄마 생각한다고 애써서 주문한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종석이 학원비 때문에 화가 안 풀렸어요? 누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이. 수정이가 지금 주부 몇 년 차인데 김치 한 포기 제대로 담글 줄 몰라서 사다 먹어? 네가 등신처럼 맨날 싸고 도니까 수정이가 저러는 거 아니야? 엄마, 무슨 말이 그래요. 싸고 돌긴 누가 싸고 돌아요. 엄마는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으이구, 이 등신아. 이러니까 내가 복장이 터지지. 안 터지고 배겨? 으이구. 가슴을 쾅쾅 치며 울분을 토해내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러다간 저 때문에 모자 사이까지 갈라지게 생겼어요. 아직도 도련님 학원비 때문에 분이 안 풀리신 것 같은데 갓김치 정도로 화해를 하려던 제가 어리석었던 거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그만 돌아갈게요. 그냥 쉬세요. 그렇게 화가 난 남편을 이끌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 넌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만이니? 너는 어쩜 그렇게 제멋대로야. 갈 거면 이 김치나 가져가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며 제가 가져온 김치통을 패대기 쳐버리는 겁니다. 애써 준비한 갓김치가 사방으로 터져 나와서 묵사발이 되는데 그 참담한 광경은 아마 보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속이 속이었겠습니까? 무턱대고 화만 내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도 하고 제가 알던 그분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분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였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러세요. 저 도련님 학원비 대준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요? 수모? 너 지금 수모라고 했니?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돈 없다는 죄로 며느리한테 내가 당한 수모는 어쩔 거냐? 너 네 시어머니가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시동생 시누이 하찮게 보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았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니는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러세요? 네가 아무리 아닌 척을 해도 척 보면 다 안다. 어머니. 억지를 쓰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막 들이대니까 당연히 시어머니도 눈이 허옇게 뒤집어졌죠. 저와 시어머니가 붙는 바람에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요. 남편은 절 말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뜯어 말린 후에야 겨우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시댁이랑은 인연 끊고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벌써 저렇게 감정이 상한 시어머니랑 화해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았고요. 저도 더 이상 시댁이랑 얽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생각 끝에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죠. 오빠,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한데
나 이젠 어머님 못 볼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난 그냥 어머니 안 보고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도 그렇게 이해해줘. 그래, 수정아. 이해해. 마음 풀릴 때까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아무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는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진 셈이었죠. 그래도 하는 수 없습니다. 이제 남편과 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고 시댁은 시댁 인생대로 살면 그뿐이니까요. 그렇게 큰 사달이 있고 난 후 저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그곳에 당첨됐다는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그 소식에 남편을 얼싸안고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전쟁 같던 싸움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질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작은 집에서 살다가 그런 번듯한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데 좋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마치 꿈이라도 꾸는 것 같았죠. 하지만 문제는 분양을 받을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청약에 당첨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한 거였거든요. 당연히 분양대금을 치를 자금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죠.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모아놓은 돈으로는 모자란 금액을 채우기에 턱도 없었습니다. 자금 준비가 안 되면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전 어떻게 해서든 분양대금을 치르고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돈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백방으로 알아봐도 부족한 돈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중도금을 치러야 하는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도통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는 와중에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고 보니 얄미운 밉상 시누이가 아니겠습니까? 어머 아가씨, 아가씨가 여긴 웬일이세요? 그동안 잘 있었어요, 새언니? 촬영 때문에 근처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가방 돌려주려고 들렀어요. 가방이요? 무슨 가방이요? 언니 가방이요. 이거 저 빌려줬잖아요. 네? 아, 언니는 몰랐구나. 그럼 오빠가 언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빌려줬나 보네? 아가씨가 내민 가방은 분명 제 가방이 맞았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제 유일한 명품 핸드백이 시누이 손에 들려있는 겁니다. 아가씨가 오빠한테 제 가방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네, 제가 촬영하느라고 좀 필요해서요. 예전에 언니가 들고 있던 게 생각나서 부탁을 좀 했죠. 하지만 전 당연히 오빠가 언니한테 허락받고 빌려주는 건 줄 알았죠. 참,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합니다. 남편은 제 가방을 휙휙 꺼내서 지 동생한테 빌려준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불같이 따져 물었죠. 오빠, 내 허락도 없이 아가씨한테 이 가방을 빌려줬어? 정말 왜 그래 진짜? 가방? 아, 그거 당신 사우나 갔을 때 내가 빌려줬는데. 왜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가방 다른 것도 아닌데 뭐 어때서 그래? 뭐? 그걸 몰라서 물어? 당연히 남의 것을 빌려줄 땐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아가씨한테 가방 빌려준다고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냐고. 에이, 그깟 가방 한번 빌려주는데 식구끼리 무슨 허락은. 식구 아니야. 식구 아니라고. 나한테는 식구 아니라고. 전 그렇게 남편에게 가방을 집어던지며 화를 내고 말았네요. 별일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은 온통 시댁 식구들만 우선인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낸 덕에 며칠간 냉전이 있었지만 남편이 들고 온 기쁜 소식에
우린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아, 중도금 구했어. 어? 진짜야? 어떻게?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특별히 회사 대출을 받기로 했어. 회사 대출? 사장님 웬만하면 대출 잘 안 해주시잖아. 어떻게 말씀드렸어? 어떻게 말씀드리긴 현재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렸지. 그리고 회사 사정에 따라 대출해 주는데 요즘 회사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해주시려나 봐. 아, 정말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이제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기분이야.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좋더라고요. 이제는 중도금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역시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바라면 정말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나 봐요. 저희는 그렇게 중도금을 잘 치렀고 후에 대출을 받아 잔금까지 완납할 수 있었어요. 이제 아파트가 완공되면 멋진 새 집에 입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루하루 손꼽아 입주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며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주말이라서 올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죠. 고개를 갸웃대던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뜻밖의 시어머니가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와 크게 싸운 지 서너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죠. 아니, 어머니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이런 야박한 것들, 시애미 속을 그렇게 긁어놓고 나갔으면 죄송하다고 한마디 할 줄도 알아야지. 시애미랑 인연 끊고 살려고 그랬니? 네가 우리 아들이랑 부모의 연 끊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네? 네가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내가 큰맘 먹고 이렇게 왔다. 자, 이거 바꿔라. 이게 뭐예요? 갓김치야. 내가 직접 담은 김치야. 지난번 너한테 김치 집어던진 게 자꾸 생각나서 내가 담가봤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고 화해를 청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당시엔 절 잡아먹을 듯이 구셨거든요. 하지만 직접 찾아오신 것도 모자라 김치까지 손수 만들어서 오시니까 괜스레 민망해지더라고요. 저도 죄송했어요. 전 도련님을 무시하려던 말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대들었죠. 죄송해요. 그래, 서로 이해했으면 됐다. 그게 가족이고 식구 아니겠니? 이제부터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꾸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석이 이번에 시험 합격했다. 네? 정말요? 정말 도련님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집안에 경사 났다, 경사 났어. 와, 정말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그래, 고맙다. 그런데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어. 그래요? 뭔데요? 종석이가 결혼을 한다고 지난주에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다. 같은 학원에서 사귄 여자라는데 애가 참하고 괜찮더라. 종석이도 뭐 나이도 찼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으니까 웬만하면 결혼시키려고 해. 아, 정말 잘 됐네요. 도련님한테 좋은 일이 한꺼번에 찾아오네요. 그래서 말인데 그래도 종석이 출가시키려면 작은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중심가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외곽 쪽에 적당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해 주려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돼야지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좀 도와줘야겠다. 들어보니까 그쪽 집안에서 아파트를 요구했나 보더라고. 어쩌겠냐.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야지. 어머니, 저희가 도련님 아파트 해줄 돈이 어딨다고 그러세요? 종혁이한테 들었어. 너 이번에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곧 입주한다며? 그 아파트 담보로 2억 대출 받으면 어떻겠니? 그 정도면 어떻게든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대출 이자는 매달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있자니까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결국은 또 돈 문제 때문에 기꺼이 절 찾아오신 거였어요.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는 말이 어쩜 저렇게 쉽게 나오는 걸까요? 전 그런 시어머니랑 대화를 길게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죠. 남편과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시댁 쪽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게 속 편할 거라는 것을요. 전 최대한 침착하게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말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어머니 아들, 그냥 어머니가 챙기세요. 2억 해주고 싶으면 어머니 집 팔아서 해주던가요. 뭐라고? 너 또 그렇게 싹퉁머리 없이 말할 거니? 네, 원래 저 이렇게 생겨먹은 년이니까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장남도 챙기고 싶으시면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뭐라고? 잘난 아들 데리고 가고 싶으시면 데리고 가시라고요. 청약도 제가 넣었고요. 제 명의로 담보대출 받았거든요. 그러니 정 그렇게 도련님 문제로 성내실 거면 시댁 식구들 전부 보기 싫으니까 데리고 가시라고요. 정말 이젠 지긋지긋하네요. 인연이 뭐? 제가 그렇게 질러버리니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개거품을 물더군요. 하지만 전 그 쇼 같은 모습에 더 이상 동요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이제 다시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을 거라고 제 스스로 다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가요? 우리 결혼할 때는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는 척도 안 하던 사람이 공무원 아들 둔 게 뭐 자랑이라고 2억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다뇨. 말이라는 것이 통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댁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남편도 정말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턱도 없는 말을 하고 다녀가신 후 저는 남편에게 단단히 말해뒀어요. 도련님이나 아가씨에게 돈 10원 한 장이라도 보태준다면 곧바로 이혼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죠. 그리고 저한테 시댁의 시자도 꺼내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고요. 다행히 남편은 제 뜻을 순순히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이혼 서류 내밀고 내 인감 도장 찍고 남편한테 내밀었거든요. 당신 잘 봐.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시댁 도와주거나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댁 편에 서면 당신 앞으로 남편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 선택해. 나야 시댁이야? 그러자 남편은 제 눈빛을 보고 현실을 직시했는지 저를 선택하더군요. 다시는 시댁에 호구 노릇 안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경제권을 제게 맡기고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아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도 전부 없앴고 제 카드로 필요한 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어디서 카드를 긁으면 제 휴대폰으로 띵동 하고 문자가 날라온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절대로 허튼지 못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네요. 시댁은 결국 제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말로 그 이후 명절이라든지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남편은 혼자 조용히 다녀옵니다. 장남인데 어쩌겠어요? 시모는 제게 문자라든지 전화가 와서는 이런 관계가 싫다며 화해를 요구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거절했어요. 며느리인 내가 싫다며 그렇게 욕설을 하며 거친 행동을 했던 사람이 꼬리를 내리니까 웃기긴 했지만 나중에 달라질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결혼 전에 제게 준 진주 목걸이 있죠? 알고 보니까 그것도 시장에서 파는 목걸이를 친정엄마가 준 걸로 속이고 절 준 거였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누가 봐도 싸구려처럼 보였거든요.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 속인 사람한테 왜 제가 어른으로 대접해드려야 하고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연락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다면서 말이죠.
나중에 정말 시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저희에게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던 임신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바로 생기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출산 준비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스트레스 받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인생이 즐거운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려고요. 남편, 저, 우리 아이, 이 세 식구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항상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응원해 드릴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힘내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